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먼저 금요일 날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 힘스 애너스에서 9.5%가 수익률이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더 간다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팔란티어 뉴스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뭐 그렇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전망 정도, 예, 그 정도, 뭐 목표 주가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내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의 정고점이었죠. 120, 125 여기를 이제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대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런 뭐 캔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50달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퍼에 대한 이제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많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팔란티어의 매매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30분봉의 흐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봉도 단타 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을 보실 때는 사실 뭐 호가창이나 차트, 뭐 분봉 이런 거를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시간 가치가 많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일봉 을 보고 투자나 매매를 한다면은 어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타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수익을 노리신다면은 분봉, 특히 이제 30 분봉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이 120선이죠. 30 분봉 안에서의 120선이죠. 파란색. 위에서 거의 많이 놉니다. 그리고 위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좀 그 매수를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런 이제 하이 포인트에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서 밑에서 팔게 되는데, 요게 이제 초보 때 하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주식 경력이 상당하신 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기본적인 분석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코인처럼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팔면 올라버리고 내가 사면 내려버리고 요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AI 관련주, AI 섹터에서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이제 뭐 메가톤급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30 분봉에서 120선이다. 그래서 120선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안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 매매를 할 때는 대부분 그 차트 보시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횡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거나 관망을 하거나, 그리고 시세가 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세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 차트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어요. 뭐 장 시작하고 상승을 하든 장중에 상승을 하든 이렇게 상승을 하면 여기서 이제 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면은 잘해봐야 사실 본전이거든요. 이런 포인트에서 사면. 사고 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면도 있지만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주식, 좋은 종목을 고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잡주 같은 거는 저가에서 절대 못 사거든요. 저가에서 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살 수 있으면은 오르면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돌발적인 시세가 났을 때, 예상치 못한 시세가 났을 때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있으려면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그런 시기에 주식을 모아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바텀 라인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 안전 마진에 선을 긋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선을 긋고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런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미래가 유망한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요런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떤 하나의 코멘트를 했는데 팔란티어가 인공지능 솔루션 시장을 정의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50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월가 최고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퍼가 너무 높다 이런 우려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죠.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도구들도 매력적이지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주문을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는 이런 시장을 정의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고객들에게 단기간 내에 우수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더해서 국방부와의 거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반대로 뭐 CT라든지 UBS라든지 루트캐피탈 마켓 이쪽에서는 이제 상향 조정을 하긴 했어요. 그전에 이제 주가 목표치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지만은 매수 등급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주가 수익 비율이 150배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서 마지막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기술주보다는 과거에 전통 주식을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퍼가 높은 팔란티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를 낮추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순이익을 이제 이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주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순이익이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은 두 번째에 더 무게가 실리죠. 현재 그 팔란트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순이익이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퍼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그게 가장 그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해왔던 그런 이제 히스토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순이익이 낮아지면서 순이익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 수순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테슬라에 480 찍고서 210까지 내려오는 그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시나리오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자면요.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포인트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포인트인데요. 요게 이제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흐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갭을 띄웠던 4분기고, 그다음에 엄청난 또 갭 하락으로 시작했던 1분기죠. 하지만 두 시점의 어떤 공통점은 둘 다 실적 발표 후에 어떤 해석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더 상승하겠지라는 컨센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적이 괜찮은데 너무 이제 과매도다라는 컨센서스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던 어떤 월가의 어떤 투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에 들어오는 개인이나 기관의 어떤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 살아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아직도 그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관심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주요 이평선의 근접 여부예요. 이게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점점 더 이게 그 주식의 덩치가 커질수록 그 이평선 관련한 그런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캔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서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뒷박형이죠. 뒷박형 캔들을 보일 때, 요럴 때죠. 요럴 때는 어떤 상승의 힘이 응축돼서 발사 직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요 하락 포인트에서의 어떤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방 경직성이에요. 내려오다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쇼어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해변을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과매도 시점에서의 V자 반등이거든요. 요건 지수에서도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번 포착을 해 보신다면 사실상 어디서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요게 이제 눈앞에 보이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그냥 보지 마시고 요런 인사이트를 여러분의 매매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음봉이나 급락이나 또는 저가라는 개념이 눈에 보인다면 매매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주식 매매는 이게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식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획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이제 고수들이 얘기하는 원칙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1분기 총 매출이 8억 8천 달러, 8억 8천만 달러가 나왔고 순이익도 좋게 나왔고요.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앞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호실적에 올해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이 11억 7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월가의 투자 기관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보유나 매도에 해당하는 등급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눈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처럼 뭔가 좀 이렇게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거의 뭐 20-30%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내려갈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내려간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요 비슷한 하락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15% 20% 내려가는 것도 사실상 인제 지금 들어오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퍼에 대해서 인제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거에 퍼라는 게 어떤 주가의 수익성, 종목의 수익성의 개념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어떤 인기도의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돈을 얼만큼 버느냐 고런 데 집중했었던 그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어떤 밈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기도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기도의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퍼가 200 이라고 해 가지고 곧 폭락한다. 이런 개념은 현대 주식에서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생산과 판매 메커니즘이 딱 정해졌던 그런 제조업 성향에서는 포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그런 인제 산업이 아니라면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 전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